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점자형 선거 공고물 디지털 파일 저장 매체 제공 의무화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둘, 국립공원 장애인 대상 오감 맞춤 자연체험 과정 운영 6월 3일부터 10월 27일 17개 국립공원서. 셋,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 첫 기획회의 11월 종합계획안 정책 토론. 넷, 인천시 장애인 정보화 대제전 참가 선수 모집 6월 2일부터 10일 대회 홈페이지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정보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5월 30일 각종 선거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들의 편의가 우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제출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명의 대선 후보자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3가지 형태, 점자형,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디지털 파일 저장 매체를 제출한 후보는 단 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무사항이 아닌 디지털 파일 저장 매체를 제공하지 않은 후보자는 6명이나 되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점자 선거 공보 없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을 제공한 후보자도 2명이나 됐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1항에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공직선거법은 장애인 유권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후보자 편의에 따라 선거 공보 매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과는 관계없이 경제성만을 고려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을 제공하더라도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 공보와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 매체 제출을 모두 의무화하고 음성, 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해 시각장애 유권자, 알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선거 공보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장애인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공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6월 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감 맞춤 자연체험 과정을 운영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물소리, 바람소리, 낙엽소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숲향기를 체험하는 과정이 6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소백산에서는 연화봉 능선길에서 시원한 바람소리를 듣는 체험과 숲속 향기를 체험하는 과정이 6월 7일부터 선보입니다. 속리산에서는 세족길 자연관찰로에서 새소리를 듣고 새를 찾아보는 과정을 6월 17일부터 운영합니다. 가야산에서는 계곡가에 조성된 소리길을 걸으며 계곡 물소리를 듣고 야생식물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과정이 6월 15일부터 선보입니다. 치악산에서는 6월 15일부터 전나무 숲길에서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을 위한 오감 맞춤 자연체험 과정 일정과 상세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영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신체적 장애가 국립공원을 즐기는 데 장벽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예산제 도입과 이동권 확대 등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 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장애계,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 첫 기획회의를 5월 30일 개최했습니다.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3년부터 2027년 이하 종합계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종합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6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 이하 추진단은 장애계 및 현장 전문가, 학계 등 전문 연구자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장 및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복지,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추진과제를 발굴 검토 후 정책과제해 새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기반을 마련합니다. 추진단은 각 분과를 조율하는 총괄위원회와 복지서비스, 주거 자립지원, 건강 등 분야별 10개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하고 5차 계획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팀도 운영합니다. 또한 교육부, 문체부, 고용부 등 장애인 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의 참여를 활성화해 추진과제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날 추진단 첫 기획, 킥오프, 영어 소문자 KICK, OFF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례 및 수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며 추진단에서 마련한 6차 종합계획안은 11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추가 보완하고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규영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새 정부는 계속해 장애인분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정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책 현장의 다양한 재현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역량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 인천시 장애인 정보화 대제전이 7월 14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장애 청소년들은 해당 학교 컴퓨터실 및 특수학급에서, 장애 성인들은 인천시 사회복지회관과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인천시 장애인 능력개발문화센터에서 대회가 진행됩니다. 이 대회는 인천시 장애인 재활협회 주최 인천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립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인천시 장애인 정보화 대제전은 인천 지역 장애인의 정보 활용 및 정보 검색 격차 해소와 IT 분야의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의 목적을 두고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비장애인의 장애인 정보화 인식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회 종목은 정보 활용으로 파워포인트와 시각장애인만 응시하는 엑셀 부분과 정보 검색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10일 금요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는 최우수상, 시장상, 우수상, 시의장상, 교육감상, 장려상, 협회장상, 특별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여기서 수상한 장애 청소년은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대회 예선 8월 예정에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천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전화 032-438-0420번 032-438-0420번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